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거래 실종 현상 속에 매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도 하락하면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3배가 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혼란을 겪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대구에는 약 6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의 3배 가까이 많은데 전세 계약 건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대구 지역의 전세 계약 건수는 3만 2천여 건입니다. 특히 올해는 연평균 전세 계약 건수보다 입주 물량이 4천 가구나 더 많을 전망입니다. 대구 사람들이 이 전에 볼 수 없었던 입주 물량이 과다하게 3배 이상, 적정 물량이 3배 이상이 쏟아진다면 이거는 대구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지만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마저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존에 2년 전에 가입했던 분들이 전세금을 찾아가지고 새로 입주를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전세 물건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금이 막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을 내지 못하면 시행사와 시공업체의 돈줄이 막히면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못 치르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개인의 어떤 가계 부담을 넘어서서 결국은 개인의 연체율까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게 또 이어지면 이게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는 이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아주 큰 문제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임대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폭탄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부 당국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시장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전셋값의 하락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 금리 인상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월세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 4.54%를 기록해 11월에 마이너스 2.63%보다 1.91%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 1년간 변동률은 마이너스 14.98%로 전년인 2021년 7.1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22.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7월 이후 달마다 낙폭을 키우면서 지난해 12월에는 4.3배나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마이너스 12.38%보다 2.6%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2020년 8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의 임대차 입법 시행과 함께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많이 올리는 바람에 하락폭은 더 큽니다. 시장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전세 가격 지수와는 달리 실제로 체감 지수는 훨씬 큽니다. 그 이상 빠졌고 또 이제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그 아파트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은 거의 한 30-40% 빠진 지역도 있어요.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는 2021년 10월부터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고 지난해는 월세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전세 3만 천여 건보다 25%나 더 많아졌습니다. 2020년에 2만 9천여 건과 비교하면 11,000건가량 늘어 37.6%나 증가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준 부분도 있고 또 역전세 대란 우려가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니까 전세 시장은 100% 실수요자 시장이어서 매매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예상하는 선행 지표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네. 또 다른데 새 아파트 전세 가격도 많이 내려가 옮겨가면 돼요. 그럼 이 수요자가 예를 들어 나 그러면 저 그만할래요. 하면 석 달이 지나면 전세 기간 만료되니까 옮겨갈 수 있는 세입자는 여력이 되는데 주인이 안 되는 거지.
지난 2014년 도입한 전세자금 대출이 저금리 시기에는 지렛대 효과로 작용해 전세값을 올렸지만 지금은 반대로 전세값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세값 하락에 금리마저 오르면서 월세 선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 1월 3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 뒤인 1월 9일 마이너스 0.63%로 전주의 마이너스 0.72%보다 0.09%포인트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2주 뒤인 1월 16일은 마이너스 0.61%, 3주 뒤인 1월 23일은 마이너스 0.47%로 하락폭은 소폭 줄었지만 하락세 자체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오히려 하락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1월 9일 변동률 마이너스 0.75%로 대책 발표 이전인 1월 2일 마이너스 0.82%보다 낙폭을 조금 줄이는 듯 했지만 1월 16일 마이너스 0.74%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1월 23일에는 마이너스 0.78%로 오히려 낙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가격 하락폭이 다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인 거래량도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어떤 정부가 사실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고 났어도 시장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는 형태로 사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이 어떤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 이런 부분을 대세를 끊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도 아직 남아 있어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돈줄이 막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락 국면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개인 이제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하는데 DSR 규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부동산 대출이 늘 가능성은 이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를 섣불리 완화하긴 힘듭니다. 가계 부채의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 국가가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 위기를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성장, 금융, 외환시장 등의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 가격 하락세라는 시장의 큰 물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의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내릴 수 있는 초광수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큰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을 왜 진작 펼치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의 계획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택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미 승인난 사업지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라고 사업 주체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해서 전환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후분양을 한다거나 다른 정책들, 다른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미분양 주택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꺼내든 건 강력한 억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조권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해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공급이 이미 멈춰섰기 때문에 주택사업 승인 보류는 실효성이 없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시장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처럼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사실은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떤 PF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억제 정책이 가능하다면 왜 진작 쓰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올해와 내년 대구의 입주 물량은 6만 3천여 가구로 아파트 건설에 3년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2020년과 21년에 한 해 평균 3만 가구 정도를 분양한 셈입니다. 건설 분양업계는 대구의 적정 공급 물량을 1년에 15,00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사업 승인을 요청해오면 불허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향후 몇 년 사이 공급 과잉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 제한 조치도 미적거렸습니다. 2021년 초 대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5개월 유예하는 동안 주택사업 승인이 몰려 현재 이른바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대구입니다. 올해 안으로 무려 3만 6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분양이 쌓여 있는 데다가 입주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전셋값 하락세는 물론 매매 가격도 더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입주가 시작된 KTX 서대구역 역세권의 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약 1,000가구의 일반 분양 가운데 300여 가구가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열쇠를 받아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전월세 입주자로 보입니다. 1,418가구 중에 한 300가구. 300가구 입주. 이 중에서 절반이 임대다 말이죠. 지금 들어오자니 반반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면적 109제곱미터의 경우 4월 19일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입니다. 인근에 있는 유명 건설사의 아파트 같은 면적 전세값도 3월 23일 기준 1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2억 6천만 원에 거래돼 한 달여 사이 9천만 원 떨어진 겁니다. 대구의 올해 예정 입주 물량 3만 6천여 가구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서구와 동구, 중구를 중심으로 전세값은 눈에 띄게 내리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전세나 월세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어요. 서대구복 역세권 주변이나 이쪽 동쪽이나 똑같은 메커니즘을 지금 갖고 있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이후 대구의 주간 아파트 전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54%에서 매주 조금씩 하락폭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기준 마이너스 0.38%로 전주의 마이너스 0.37%보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값 하락폭이 다시 커진 곳은 대구가 유일합니다. 이런 현상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시장은 100%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향후 매매 가격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니까 구축에 대한 것의 전세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가격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계속 반복할 겁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은 올해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 이후 조금씩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급매물 물량을 사들이는 것이지 전반적인 시장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